그 당시의 실제 신문이에요. 보시면 실제 사다의 얼굴과 키치조, 이시다 키치조의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어요. 보면 진짜 이시다가 좀 잘생기기는 했어. 옛날 사람 치고. 자, 어쨌든 그녀가 나간 6시간 뒤에 그 여관집 주인이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끼고 이시다의 방에 들어갑니다. 피범벅이 된, 성기가 잘린 채 피범벅이 된 이시다의 시체가 발견되죠. 자, 그녀는요, 그 여관을 나간 뒤에 몇 시간 동안이나 그냥 공원 벤치에 멍하게 앉아 있었대요. 그녀는 그 공원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차피 죽일 수밖에 없었어. 나도 같이 죽어야지. 그녀는 오사카에 갈 티켓을 사고 근처 옆 그 카페, 그러니까 이자카야 같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공복에 술을 마신 탓인지 그녀는 술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취한 상태로 오사카에는 가지 못하고 그 역 근처에 있던 한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술에 취해서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자다 일어나서 펜을 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써요. 私のあなた、私の一番好きなあなた、あなたが死んで私のものとなりました。私もすぐに参ります。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그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대, 당신이 죽고 나서 완전한 제 것이 되었어요. 나도 곧 따라갈게요. 자, 그녀는 술김에 그렇게 편지를 쓰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는 이제 바깥에서 막 그 시체가 발견되고 밖에선 정신없이 막 범인을 찾고 있었겠죠. 범인을 막 찾고 있었죠. 그러다가 경찰이 그 근처에 있는 여관을, 그녀가 잠든 사이에 여관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여성이 오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47살의 여성 혼자, 아니 37살의 여성이 혼자 여관에 들어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여관 주인이 이거 그때는 뭐 이렇게 방명록 같은 거 썼나봐. 네, 누가 들어왔다 이런 이름 같은 거 쓰는 게 있었나봐, 일본은요. 그래서 37살에 그냥 혼자 이렇게 있다, 여자 혼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자 아닐까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그녀의 방문 앞에서 저기 지금 누가 좀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녀는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이 부르는 것과 동시에 경찰이 그녀의 방으로 빡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말하죠. 지금 어떤 살인사건 때문에 지금 검문 중인데. 그래서 눈을 이제 그녀의 방을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지는 거지, 이렇게. 검문 중인데 저기 그러니까 그녀가 그렇게 말해. 뭐 이렇게 정신없게 하고 있어요. 좀 진정하시죠. 당신이 찾고 있는 거 아베 사다죠. 나요? 내가 아베 사다예요. 그래서 경찰이 나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근데 그녀가 아베 사다였지. 내가 아베 사다예요.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도 순수하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냥 너무 순수하게, 너무 그냥 순순히.
너무 태연하게 체포를 당해요.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잖아. 아니 세상에 여자가 남자랑 이렇게 눈이 맞아갖고 집을 나가가지고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그녀에 대한 집착도 장난 아니었고 남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 죽인 뒤에 그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그의 왼쪽 허벅다리와 이불과 그의 팔에 그 성기 잘려서 난 피로 막 자기 아베 사다 아니 사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막 피를 막 쓴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살인사건이잖아, 여러분들. 뭐 인터넷 난리 났겠지. 막 검색어 1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어, 여러분들? 1936년도에는 오죽했겠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일본 전역이 완전 큰 충격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더 쇼킹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더 쇼킹한 게 있어요. 당시 아베 사다가 체포됐을 때 당시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베 사다예요. 예쁘죠? 예쁘게 생겼어. 약간 묘하게 생겼지, 약간 좀. 이 사진이 바로 아베 사다가 당시 체포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만으로도 굉장히 쇼크고 충격적인데 더 쇼크가 뭐냐, 바로 대중들이 보였던 엄청난 반향이에요. 그때 진짜 아베 사다 패닉이라고 불릴 정도래. 요즘에는 아베 사다 패닉.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이 빼어난 미인인 거야. 그러니까 당시 이제 막 그 대중들이 그 당시에 약간 일본에서 2.26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 일본이 어두웠대요. 이런 사회가 되게 어두웠는데 이런 사건, 엽기적인 사건인데 이 그녀의 미모로 그 당시 어두웠던 사회 분위기를 밝혀주는 마치 막 여신 같은 그런 존재로 막 떠받들어지기까지 했대요. 아베 사다가 뭐 그녀가 죽일만 하지 뭐. 아니 뭐 그 새끼가 잘못한 거야. 그녀가 너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녀를 막 이렇게 막 칭송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또 다른 신문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 아베 사다예요. 그녀가 웃고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그녀가 당시 체포당할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 웃고 있는 사진이. 자, 어쨌든 그녀가 대중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그녀가 징역살이 했을 때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녀에게 날라왔던 팬레터가 몇 장이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녀에게 날라왔던 팬레터가 무려 10,000장 이상이었대요. 10,000장이 넘었대. 그러니까 10,000명이 1936년도에 그녀를 위해서 10,000명이 넘는 팬들이 그녀에게 팬레터를 보낸 거야. 그래서 여성 팬들은 난 당신을 지지해요. 난 당신을 이해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저와 결혼해주세요. 저라면 당신을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팬레터들이 엄청나게 막 그녀에게 쏟아졌대요. 어쨌든 그녀가 일했던 곳들 있잖아요. 그녀는 당시 최고 유명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만사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그 여관과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시나가와가는요, 매일같이 최고의 매출을 올렸대요. 그녀가 일했던 그 장소들이 정말 엄청난 매출을 막 이렇게 막 일게 된 거지. 올리게 된 거지.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각 신문사들이 이렇게 막 이시다의 성기를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망설였대. 그래가지고 노골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고심 끝에 신문사들이 이제 그 남자의 국부, 하복부 이제 이런 표현을 대체해서 기사를 내보냈고,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때부터 국부라는 단어가 성기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정착했대요. 이 사건 때문에. 국부라는 게 일본에서.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자른 성기를, 그 남자의 성기를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죠. 체포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난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난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난 그의 전부를 원했어. 우리는 정식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나랑 헤어지고 나서도 이시다는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를 죽여버리면 다른 어떤 여자도 그를 두 번 다시 건드리지 못할 거잖아. 그래서 죽였어요. 온전한 내 사람으로. 자,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왜 굳이 그의 성기를 잘랐냐? 아니, 죽였으면 됐지 않냐? 네가 그 남자의 성기가 왜 필요한 거냐? 너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필요한 거야? 라고 했더니 이시다는 그렇게 말해요. 난 그의 모든 걸 원했어. 나는 그의 머리나 몸 중 하나와 늘 함께 하고 싶었어요. 늘 그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걸 가져갔어요. 그녀는요, 잡히기 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동안 그의 성기를 꼭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성기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거지. 잡히기 직전까지 말이야. 그걸로 무엇을 했는지는 그녀만 알겠죠. 자, 그녀의 취조에서요, 저는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홋카노 온나니와 유비 이뽕 사와레타쿠 나인데스. どうせ襲われるもの生かしておけば人のものです。殺してまえば完全に私のものになる。そう考えました。 이게 뭐냐면 홋카노 온나니와 유비 이뽕 사와레르타쿠 나인데스. 다른 여자한테는 손가락 하나라도 만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거. 살려두면 다른 사람께 되잖아요. 죽이면 완전한 내 것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여자한테는 뭐 손가락 하나라도 건들게 하고 만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함께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리고 살려둔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되잖아. 다른 사람께 되잖아.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했을 때 지금 죽여버리면 그는 완전히 내 사람으로 죽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죽였대. 어쨌든 아베 사다가 체포된 직후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체포된 직후의 사진입니다. 이거 진짜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자, 경찰이고 뭐고 다 웃고 있어요. 보이세요? 다 웃고 있어. 근데 그녀가 좀 이빨이 좀 많이 뻗던 것 같아. 다 웃고 있어. 경찰도 웃고 있고 그녀도 웃고 있고. 도저히 살인범 체포 상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야. 그쵸? 여러분 사진 보면 아시잖아요.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아베 사다의 사진이고요. 실제 아베 사다가 체포될 당시의 사진입니다. 어쨌든 아베 사다의 사건은요, 일종의 약간 가십거리 취급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약간 아베 사다가 내가 말했지만 되게 막 여신으로 떠받들어졌잖아. 그녀의 미모로 인해서.
그리고 그녀가 그 남자의 성기를 자르고 그 남자의 목을 졸라 죽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로맨틱하다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정말 행복하게 죽겠구나. 정말 그 남자는 행복하게 죽었을 거야. 왜냐면 사랑하는 여자와 관계를 나누다가 죽은 거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무 로맨틱해. 그녀는 그녀의 연인을 평생 자기 걸로 하고 죽었잖아. 남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야, 그렇게 이쁜 여자랑 하다가 죽었는데 그 정도면 호상 아니야? 아니, 자기가 마지막에 사랑했던 여자가 성관계를 하다가 가장 희열을 느낄 때 그렇게 죽었으면 야, 나도 그렇게 한번 죽어보고 싶다, 야. 이러면서 너무 대중들이 그녀에 대해서 너무 로맨틱한 사랑을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납득할 수 있다, 난 이해할 수 있어 그녀를, 이러면서 그녀를 막 이렇게 떠받들기 바쁜 거지. 어쨌든 그녀가 처음 공판할 때 제1공판에서 그녀의 재판을 구경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그녀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 거야.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아베 사장은요, 사디즘, 그러니까 약간 좀 세디스트 있잖아. 그러니까 SM 막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도착증, 집착하는 거 있지. 그런 정신병이 있는 여자다라고 해서 정신병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냥 단순 치정극이라고 생각해서 그녀는요, 징역 6년밖에 받지 않아요.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지, 6년이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원래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들. 대중들이 왜 그녀를 이해해요? 남자들은 왜, 그 정도면 호상이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원래 사람이 목을 당할 때, 목을 조를 때 있잖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런데 약간 사람들이 너무 고통적인 거나 고통을 받을수록 안에서 아드레날린 같은 게 분비된대요. 그러면 그 아드레날린 분비될 때마다 사람이 굉장한 희열을 느끼는 거야. 굉장히 흥분감 속에 그렇게 죽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무 로맨틱하다, 그런 이유가 그런 고통적인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죽었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남자는 행복하게 죽었을 거다.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그 아베가 성관계를 하다가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어쨌든 그녀는요, 굉장히 그녀의 집착스러운 그런 도착증, 그리고 그녀의 사디즘, 약간 이런 걸로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고 6년밖에 받지 않았어요. 아베 사다도 그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았어. 자, 항소는 여러분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항소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판결을 받았어. 난 이 판결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판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항소라고 해요. 그런데 아베 사다는 이 6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아. 당연하지. 아니, 살인을 했는데 6년밖에 안 받았으니. 어쨌든 1936년 12월 21일 동경재판소에서요, 그녀는요, 징역 6년, 구형 10년이 판결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매우 모범수로 활약을 하여 1940년 2월 11일에요, 감형받아요. 6년밖에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감형을 받아요. 그럼 1936년 12월 21일 6년을 구형받았는데 1940년 2월 11일 감형받고 다음 해인 5월 17일 날 출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녀는 한 4년 정도 만에 출소를 하게 된 거야. 4년도 안 됐지 뭐. 그 정도의 출소를 하게 돼요, 모범수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시의 언론은요, 야, 저는 살인마 전현! 이게 아니라 그녀를 동정해요.
아우, 어떡해. 이게 뭐 그녀가 사랑해서 죽인 건데. 아유, 그래. 잘 됐어. 뭐 모범수로 나오면 잘 된 거지 뭐. 이러면서 그녀를 동정해. 어쨌든 그녀는 출소 후에 작은 요리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9년 일본의 한 프로그램인 메이지 타이쇼라는 쇼에서 엽기 여자 범죄사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실제 인터뷰까지 해요. 자, 그녀는 그럭저럭 살고 있었어, 잘. 그녀의 근무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요, 아베 사다가 출소 후에 열었던 가게입니다. 그 실제 아베 사다가 나이를 조금 먹은 뒤에 사진이에요. 자, 그녀는 1936년부터 복역해서 1941년 5월 17일 일왕의 특별 사면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40년도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해인 5월 17일이었어. 일왕의 특별 사면, 그러니까 모범수로 출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이전의 애인이었던 아키바 마사요시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바에다가 한 식당을 차렸어요. 아키바 마사요시의 도움으로. 거울이 떨어졌어. 갑자기. 자, 어쨌든 그녀는 죗값을 치르고 나와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아베 사다를 주목을 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한 3년, 4년 정도 복역해놓고 4, 5년 정도 복역해놓고 그녀를 잊을 수는 없었지. 그래서 그녀를 응원하고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 야, 저 년 저거 사람 죽인 년 저거. 저 섹스에 미친 년 저거. 어쨌든 그녀를 주제로 한 저속한 소설들이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녀는 참지 않았어. 그녀는 그런 소설을 쓴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녀는 되게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